저희 교재는 418페이지 맞아요? 저번에 그 법정해제, 그 다음에 합의해제, 이거 구별을 잘하라고 하는데 신당부를 했네. 그 다음에 그 약정해제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1번에 약정해제, 법정해제가 나와 있고 2번에 이제 해제권 유보 약정 썼는데 그 해제권 유보 약정 이게 약정해제 일종 요게. 먼저 이제 계약법은 양이 적으면서 득점 밭이라고 그러는데 구별할 거 이제 구별 못하면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이제 법에 정해진 해제 사유는 채무불량이다. 저번 시간에 집중 가르쳐 줬어요. 이 채무불량이 있으면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하라. 법에 규정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해제라고 하는 거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설명 잘 드려야 돼요. 이거 초장부터 엉망이 되어버리면, 특히 해제의 경우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할제 중도금 지급을 안 했다. 전형적으로 이제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게 흔히 말하는 이제 법정 해제고, 이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매도인 채권자가 해제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나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될 거라고 말이야. 그럼 얘의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 요게 흔히 말이죠 법정 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거하고 저 구별하라 하고 이제 신신당부한 것 중 하나가 합의 해제였다고 말이야.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글자 그대로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계약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합의 해제라고 말이야. 요 합의 해제 글자 그대로 합의에서 해제하는 거니까. 또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이후에 매도인이 땅 팔기 싫어했다. 해서 이제 매수인에게 청약을 했어요. 우리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에 대해서 매수인도 땅 사기 싫어했다고 말. 해서 그래 해지하자 승낙을 했다. 요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이루어진다. 요게 글자 그대로 합의 해제, 계약 일종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이제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해제 자체가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 얘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얘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 돌아가지만, 밑에 합의 해제 경우는 얘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해제하자 청약하고 얘가 그래 해제합시다 요 합의가 있어야지 해제가 된다고 말이야. 요거는 구별할 수 있겠나요? 요 위에 거 밑에 거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또 구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약정해제라고 말이야. 약정해제. 한글만 놓고 보면은 합의나 약정이란 말이 비슷하게 보이죠? 전혀 다르다고 말이야. 그럼 약정해제는 뭘 말하냐? 요건 뭐예요? 요거하고 다른 게. 저번에 가르쳐 요거 취소하고 차이점이라고. 요 약정한 해제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글자 그대로 뭐에 의해서 당사자 약정에서 해제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만 자료도 중개 볼 때 떼돈 번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토지 매매를 한다. 근데 매수인 쪽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수인이 걱정거리가 있다. 나는 지금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건축 허가를 못 받으면 건물 못 짓는다. 그러면 땅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이제 중개업자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지.
거래가 성사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떼돈 벌 건데 이 사람은 걱정이 많으니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이런 걸 잘해야지 떼돈 번데 가르쳐줬어요. 거래는 일단 성사시키고 그래야 수수료 받으니까 매수인의 걱정은 덜어주고 지금 우리 해제 배우니까 내 힌트를 다 줘서 눈치만 빨라도 5점 묶고 들어간다고. 지금 약정 해제해놓고 지금 이 예를 들고 있다고. 그럼 특약 맺으면 되겠죠, 글자 그대로? 약정 맺으면 되잖아. 맺으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보라고. 이런 걸 잘하면 떼돈 벌어. 이것만 하나 갖고 놀아도 남들보다 2배, 3배 돈 더 벌어. 이 약정 해제만 갖고 놀아도 중개업자가. 글자 그대로 뭐 맺으면 되잖아. 특약 맺으면 되잖아. 어떻게? 자, 매수인 걱정 덜어주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뭐 하기로 하자? 해지하기로 하자. 그게 약정 해제야.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으라고 말이야. 좀 알아듣나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딱 체결했다. 그런데 관할건축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 매매는 뭐 하기로 했어요? 해제하기로. 그럼 이 약정에 따라서 매매를 해제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채무 불량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채무 불량과 관계 없이 당사자의 약정에 세절했죠. 이런 거를 약정 해제라고 그래. 따라서 이제 해제는 취소하고 달리 법에 정해져 있는 채무 불량 이유로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당사자 뭐에서도 약정에서도 해제를 하는데 이게 약정 해제라는 걸 알아듣겠죠? 그러면 또 묻는다고 말이요. 약정 해제하고 그러면 합의 해제는 한글만 놓고 보면 비스무리한데 이게 뭔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1년 내에 해면 사람 있어. 국어 공부하다 보니까 합의, 약정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시험은 쏟아져 나와. 요 세 개를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왜냐 물어본단 말이야. 요 밑의 경우는 특약 맺었죠. 허가받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했죠. 그럼 이제 묻는단 말이야. 요 경우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허가 못 받았다고.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우리 허가 못 받으면 계약 해지하기로 약정 맺었으니까 해지합시다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그래 특약 맺었으니까 해지하거라 이렇게 해제가 될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허가 못 받았으니까 해지할게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될까요? 고르세요. 1번 아니면 2번. 그러면 합의해제가 되는데 2번이겠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약정 해제는 합의해제하고 달리 합의해제는 계약 일종이기 때문에 이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약정 해제는 사유만 채무 불응과 관계없이 특약 맺은 경우고 이 해제도 일종은 뭐이다? 단독행위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유가 발생이 되면 해제합시다 특약 맺었으니까 그래 알아 해제하라 요게 필요가 없이 얘가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야? 허가 못 받았으니까 나 해제할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했나요? 요게 단독행위라고. 그러면 답 나왔다 말이야. 뭘 시험에 쏟아내느냐 이걸 두드려 외운다고 해서 푸는 거 아니고 또 실무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다시 칠판.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해제가 채무분류를 해제하라 글자 그대로 법정 해제를 말하는데 요건 단독행위라고 말이야. 근데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계약이기 때문에 무담식은 해제하는 거예요. 약정과 관계없이. 요건 실무에서도 이렇게 요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 뭐일까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다 주었는데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말이야. 근데 매도인이 땅 팔기 싫어졌어. 땅 팔기 해서 이제 매수를 받던 계약금 중도금을 매수인한테 찾아가라고 법원에 딱 공탁을 해놨어요. 법원에 공탁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계약 파기하겠다 그 이야기야. 땅 안 팔겠다. 그럼 얘가 안 찾아가면 돼. 그럼 매도인이 찾아가라고 공탁해 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매수인이 찾아가더라고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갑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청약한 데 대해서 매수인 쪽에서 승낙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런 거를 묵시적인 합의라 그래. 그럼 이 경우는 합의에서 해제가 되는 거렇게. 실무에서 이런 일 필비자다고. 그러면 여기 합의해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저번에 가르쳤죠. 이게 시험 써 나온다고. 안 되겠죠? 성질이 다르니까. 단독 계약이니까. 단 적용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제3자 권리 보호하라. 548기 1항 단서. 그거는 적용이 돼. 그러면 또 묻는다 말이야. 여기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약정 해제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단독행위고 이것도 단독행위야. 성질이 똑같죠? 뭔만 다르고 사유만 다르죠? 채무불이행 때문에 이거는 채무불이행 관계 없이. 따라서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정 해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단독이 단독이니까. 근데 하나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게 뭐냐 그러면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거라고. 채무불이행은 몇 시간마다 가르쳐줬어. 불법행위와 더불어서 위법행위니까 상대방 채권자가 뭐 한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근데 약정 해제는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해제하죠. 그는 따라서 무엇은 못할 것이라고 말이야. 특이하게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요거는 못할 거라고 말이야. 그 정도에서 말하듯이.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가르친 3번에 보면은 약정해제, 법정해제 개념이 쓰여있고 동그라미 2번에 해제권 유보 약정이라고 이 새끼는 항상 있다고 소리를 썼는데 이게 우리가 또 이따가 이제 매매에서 배우지만 우리가 이중매매 할 때부터 배운 여기 뭐인가요? 토지 매매인데 매수인이 계약금 3천만 원을 줘놨다. 3천만 원을. 근데 매도인이 땅을 팔기 싫어졌다. 그럼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고 안 팔면 되고 매수인이 사기 싫어졌다.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민법 565조이랑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 이제 해적권을 보유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이야.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무담시 팔기 싫고 사기 싫으면 2배 돌려주고 얘는 포기하고 해지한다. 요게 해약금이라고 말이야. 이거를 얘는 그 해제권 유보 약정이라고 써놓은 거야 지금. 이 해약금을 그러면 이제 묻는다고 말이야. 여기 해약금에서 해지하는 거. 얘가 무담시 팔기 싫어지면 2배 돌려주고 해지하고 그거 안 팔아도 되니까 얘가 사기 싫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고 요 해약금면 해제는 이제 묻는다고 말이야. 해약금면 해제는 여기 셋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가 고르세요. 1, 2, 3 해약금면 해제. 힌트를 주면 요거는 채무불이행과 관계 없이 해제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없잖아. 무담시 파기 싫으니까 2배 돌고 해제하고 포기하고 해제하잖아. 자, 1, 2, 3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러지 약정 해제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야.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따라서 해약금에서 해제하는 것도 무엇의 일종이다? 약정 해제의 일종이다 그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이제 다시 집중. 이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이 이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당사자 모의에서 약정에서 해제하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중개업자 이런 거 잘하면 떼돈을 번다고. 떼돈을.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토지 매매를 한다고. 그 매수인이 건물 짓기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허가 못 받으면 어쩌까 걱정이 많다고. 그러면 얘 보듬어주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해지하기로 한다. 이 약정 맺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매도인이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는 좋다고 하죠. 근데 허가 못 받으면 계약 해지해버리면 얘는 땅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이 잘 응하지를 않는다 그 말. 그 약정 해제가 실무에서 별로 활용이 안 돼.
이걸 성사시키는 게 누구 능력이고 중개업자 능력이고.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 따라서 별로 활용이 안 된다고. 실무상으로 그 잘 써먹으라고 말은 나중에 학교에서 증 따면.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 이제 약정해자가 계약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방 당사가 협조를 잘 안 해요. 이게 약정해자가 실무상으로 별로 활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활용하고 많이 써먹으란 말이야. 따라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약정 해제의 일종이 뭐이겠냐 그 말. 바로 해약금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게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약정 해제 일종이란 말. 이런 걸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일방이 또 중개업자 실력이 안 돼.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기 때문에. 따라서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약정 해제 일종은 뭐이다? 해약금에서 해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나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여기서 하도 요즘에 시험을 많이 물어보는데 흔들려 버리면 해제는 개판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구별 못하고 시험장 간 사람이 90%가 넘어. 공부를 2년 3년 해도 알지도 못하면서 암만 빼락 쓰고 다니면서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합의 해제 약정 해제 구별도 못하고 실무에 가서 써먹을 줄은 더더욱도 모르고. 그 정도 말했으니까 책으로 들어가서 동그라미 2번 해제권 유보 약정 그 밑에 보면 565조가 쓰여있죠. 요게 해약금에서 해제한다. 그 규정이야. 그 해약금에서 해제하는 것 요게 무엇의 일종이다? 약정 해제의 일종이고. 따라서 이거는 채무불능과 관계없이 해제하는 거니까 제일 밑에 줄 특약이 없는 한 계약불량으로 썼는데 이게 채무불량을 말한다고. 채무불량으로 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할 것이고. 우측에 쓰였는데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 우측에 두 번째 줄부터가 요거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채무불량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 그게 차이점이고 뭐하고 법정해제하고 차이고. 그 위의 경우는 동그라미 3번 제일 위에 법정해제에 관한 규정이 약정해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똑같이 사고하면 단독행위니까 사유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사유만이. 그 다음에 왼쪽에 다시 눈 돌려서 동그라미 제일 밑에 약정해제하고 법정해제는 별개의 해제 사유로서 양자는 병존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서 토지 매매를 했다.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들고 해제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한다. 해약금은 해제. 요게 이제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약정 해제 일종이라고 말이야. 이게 약정 해제 일종이라. 채무랑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딱 교부를 해놨어요. 그러면 계약금이 교부됐다 그래서 꼭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하라는 법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제때 지급 안 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채무 계약금이 교부했다 하더라도 해약금만 해제하면 밥 내놓고 죽여야죠. 이게 이때는 채무 불이행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도 있고 약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는 별개 해제 사유로서 양자는 병존한다는 거예요. 이제 특약에 따라서 꼭 약정 해제만 하라는 법 없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법정 해제도 여전히 가능하다 그 이야기라고. 이걸 하도 시험에서 물어봐. 요즘 시험에서 이 말 알아들어야 돼. 시험에 집중 나온다. 약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는 별개 해제 사유에 따라서 특약이 있다고 해서 그 약정 해제만 하는 거 아니라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라고. 그걸 갖고 놀아야 된다고. 그걸 지금 그 밑에 418 제일 밑에 허접하게 지금 써놓은 거야. 해제권 유보 약정을 한 경우도 바꿔 말하면 계약금이 교부되면 해약금의 해제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로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한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이 없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무엇도 가능하다. 법정 해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약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는 별개의 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병존한다 그 이야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사례 다시 보라고. 여기 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해제하기로 한다. 특약 맺었죠. 이게 약정 해제잖아.
그럼 이 사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 약정에서 해제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특약 맺은 경우에도 당사 중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라고. 이 말 알아듣겠어요? 이런 걸 하도 요즘 시험에 물어본다고. 외운다고 될 일 아니야. 이 말 알아들어야 된다고. 약정 맺었죠? 그럼 이 약정이 발생하면 해제하겠지? 이건 무슨 해제예요? 약정 해제. 그런데 둘 중 한 놈이 제때 채무이행 안 했다. 그럼 이 경우에 뭣도 가능하다는 거야? 법정 해제도. 그걸 알아들으라고. 이걸 말을 하도 바꿔서 요즘에 지겹도록 출제를 해. 또 이런 걸 알아야지 실무에서 일 처리가 가능해. 따라서 하는 거 없어. 집에 가서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요 세 개를 암벽에 갖고 놀아야 돼. 이걸 제대로 알고 시험장 간 수험생 10명 중 1명밖에 안 돼. 우리 중간 수강생 중. 알지도 못하면서 악만 빼락빼락 쓰고 다니니까. 이것만 갖고 놀면 실무에 나가서 떼돈 벌어. 그 다음 내가 우측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초를 염두에 두고 이 정도 됐으면 알아들었어 보고 기초를 염두에 두고 해제에 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약정 해제는 이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고 당사자 약정에서 해제가 가능한 경우니까 따라서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지금부터는 법정 해제에 관해서 집중 살펴보자 말이야. 법정 해제 이거는 이제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정 해제의 공통적인 사유는 저번부터 이야기 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서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다 이야기죠. 이제 공통적인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 계약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니까 따라서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서 다시 한번 계약을 되살려 나가야 되는데 채무 불이행이 성립이 되려면 중개사 수준에서 채무 불이행 자체는 우리 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총칙 시간부터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채무 불이행이 성립되려면 일단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죠. 이걸 꼭 확인해야 되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요 규칙 사유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요거 신경 써야 되고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냐는 것을 채무불이행 그러는데 중개사 수준에서는 요 두 가지 것만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요건에서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규칙 사유가 있을 것. 두 번째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냐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 것.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위법한 행위는 중개사 시험 딱 묻는 게 정해져 있다고.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 이런 건 어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집중 가르쳐줬다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채무불이행이 돼.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다. 거래 관행하면 4월 20일 날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주고 잔금 지급을 약속을 했다. 그럼 이게 매매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얘가 소유권 이전하면서 잔금 지급 청구하면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잔금 지급 못 하겠다. 얘가 잔금 지급 안 하면서 소유권 넘겨다 청구하면 잔금 줄 때까지 소유권은 못 하겠다.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4월 20일 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될 수 없죠.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죠. 왜 이행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동시행 항변권 존재하니까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 말이야. 위법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못 알아두면 4월 20일 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이 허용해 주는 거라 그 말. 왜?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따라 시험은 딱 하나 물어봐. 위법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동시행 항변권 요거 하나 물어본다고.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기를 더 가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왜?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동시행 항변권 존재하면 이행기 이행하지 않도록 채무불이행 아니잖아. 요거 하나 묻는다고.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준 거.
요걸 그래서 저번 주에 그렇게 집중해서 가르쳐 준 거야. 동시행 항변권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기를 도구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안 된다. 왜? 입법한 거 아니니까. 법이 허용하지 않아 이때는. 따라서 이거 하나만 딱 체크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나머지는 모든 신경을 여기다 집중하라는 거야. 채무불능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요거 여기다 집중하라고 말이야. 요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정리정돈 잘해야 돼요. 계약법원이. 그 혼자 공부해봐야 점수가 안 나와. 계약법 뒤지게 고생해서 10번 읽어도 빵점 맞아. 이런 걸 제대로 구별을 못하면. 다시 정리 꼭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모든 신경을 쓰라고. 그 다음 채무불능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통설에 가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동시행 항변권 할 때 계속 나왔던 것이 채무불능의 종류 중에 이행지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채무불능의 종류자 이행지체라고 하는 게 있고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법정 해제를 이해하려면 채무불능을 알아두니까 세 번째 우리 책에는 이제 요 두 가지만 딱 써놨는데 아가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번째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 말이야. 다른 말은 수령지체란 말은 저번에 동시행 항변권에서 나왔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책에는 이 두 개를 빼놨다고 또 엉망진창이야. 책이 없이 써놓으니까 이게 모르자 시험은 이 두 군데서 집중 나오고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서 나오든 여기 안 나오든 책에는 잡아두니까 채무불능의 종류 이렇게 통설에 하면 네 가지겠다는 설명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요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야지.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만 쓰는 이거 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채무불능의 종류 중에 통설 대다수 학자들이 견해하면 내용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요. 차이도 안 집중해야 돼. 우리 지금 채무불능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채무불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법정 해제이기 때문에 법정 해제를 이해하려면 요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불능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행지체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채무불능의 종류에 그 중에 이제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게 특징이에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냐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채무불능의 종류 중에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 여기 입법원 행위는 동시행 항변권 이것만 깨우치면 되고 이미 다 배웠으니까 요거 하나만 신경 써두라 말이야.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걸 이행지체 그래요. 우리가 실무상으로 겪고 사는 대부분의 채무불능은 이행지체에 해당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1억 원의 매매를 했어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채무 부담하고 매수인이자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할 건데 예컨대 이 매도인이 전날짜까지 소유권 이전 안 해주더라 채무불량. 그 중에서 뭐에 해당이 돼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하고 있잖아. 이행지체. 얘가 전날짜에 대금 지급 안 하더라 채무불량. 이행지체. 대부분의 채무불량은 이렇게 이행지체에 해당이 된다고. 따라서 이제 여기 이행지체의 경우는 왜 이제 채무불능의 종류를 정확히 깨우쳐야 되냐 그러면은 해제를 할 때 채무불능이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해제하는데 해제를 할 때 어떤 경우는 최고를 하고서 다시 한번 채무 이행할 걸 독촉하고서 계약을 해제하지만 어떤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최고 여부가 차이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행지체의 경우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바로 계약 해제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채무 이행을 독촉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전날짜 대금 지급 안 하면 매도인인 채권자가 대금 지급권을 쓰는 매도인 채권자죠. 바로 계약 해제를 못하고 다시 한번
채무행위할 것을 독촉하라. 이걸 최고라 그래. 너 언제까지 대금 지급하라? 안 하면 계약해줘야겠다 이렇게. 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채무행위할 것을 독촉을 하고서 그런 연후에도 채무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계약해줘라고 이야기야. 최고 여부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행 불능의 경우는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행 불능이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우회권은 이행 지체는 채무의 종류에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거고, 이행 불능은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행 불능이라고 말이야. 지금 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 또 보세요. 채무 불능이 되려면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고유과실 귀책사고 있어야죠. 이 채무 불능의 종류 중에 이행 불능이 있죠. 나 힌트를 다 줬으니까. 이게 구별이 안 가면은 계약법은 완전히 빵점 중에 상빵점이 된다. 4월 10일 날 건물 매매를 했고 5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건물이 4월 8일 날 이런 거를 시험에서 아예 쏟아낸다는 거. 4월 8일 날 건물이 어떤 사정에서 멸실이 됐다. 계약 체결일 전에 4월 8일 날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그럼 이것도 채무 불능의 지금 종류에 해당이 되는 이행 불능이 되는 건지 사고하세요. 건물이 지금 멸실이 됐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행 불능이다. 채무 불능의 종류 중에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 건물이 없어져서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그럼 이것도 채무 불능 일종인 이행 불능이 되는가 따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는가요? 이거는 원시적 불능으로서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 무효가 되면 채권 채무 자체가 없죠. 시간 중에 지겹도록 가르쳐줬어. 채무 불능이 되면 항상 계약은 뭐 해야 된다고? 유효가 전제돼야죠. 채권 채무가 있어야지 채무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하니까 채무 불능이 되니까. 설마 이것도 지금 모르고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고. 딱 이거는 계약 자체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채무 불능의 문제는 안 생긴다고.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고, 이거는 무슨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 가르쳐드렸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로 돌아가. 535조 1항 정답이 이래 가야 된다고. 이번에는 계약 성립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 5월 10일쯤 저 건물이 멸실이 됐다고 말이에요. 5월 10일쯤. 좀 냉방하고 있죠? 5월 10일쯤. 이때 이제 5월 10일쯤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제3자가 불을 내서 건물이 멸실이 됐다. 결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명확하겠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채무 불능 일종인 이행 불능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세요. 이거는 지금 후발적 불능이 되죠. 따라서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일단은 매도인에게 요거는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바뀌었으니까 계약은 유효가 되고,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채무, 매수인에게는 대금 지급 채무가 생겨요. 그 대신 이게 지금 멸실이 됐기 때문에 요 채무는 이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행 불능이 되냐고 내 묻고 있다고 말이야. 이런 걸 판단 못하면 계약법은 점수 완전 빵점이야. 이행 불능이 되나요? 벼락이 떨어졌다고 가르쳐서 제3자가 불렸다고 했어.
또 잊어먹었어. 여기 정신 차리라니까. 여기다가 참모자격 귀책사가 있어야 채무불량이 되는 거라니까. 이것도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는 채무불량과 관계 없이. 이거는 참모자격 귀책사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로 돌아가요? 위험부담.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이거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가 없으니까 참모자가 위험을 부담해야죠. 이렇게 정답에 가야 된다고.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복습 반드시 하시라고 그랬잖아. 계약법은. 안 하면 완전 빵점이라니까. 이런 것만 구별할 점만 계약법은 고생 안 하고 10개 중에 9개를 맞추는데 한두 개 틀리고 실수로. 이런 게 구별이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면 한 점도 못 한다고. 계약법은. 그 복습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요거는 귀책사유 없잖아.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그 다음 이번에는 사례를 바꾼다는 거. 매수인 채권자가 현장 답사를 가서 담뱃불로 불려버렸어. 5월 10일 날. 매수인이. 여기서 매수인이 채권자라고. 결과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됐다 그 말이야. 이번에도 채무 불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또 여기 보라니까. 요거 매수인은 채권자라고 채무자가 아니라 얘가 불렸으면 얘한테는 귀책사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할게. 그럼 이것도 채무불량과 관계 없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위험 부담. 537조, 538조.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근데 남은 거 하나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 힌트 다 줬잖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두 놈 모두에게 귀책사유 없이 벼락들여서 제3자 불려서 혼란당했다. 얘가 불렸다. 이제 남은 놈 누구였어요? 얘 남아있잖아. 요거는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 안 배웠잖아. 얘가 불렸다. 이건 안 배웠잖아. 요 매도인이 실수로 불렸다. 고의로 불렸다. 방화, 실화. 멸실이 됐다. 이건 안 배웠잖아. 아직. 그걸 오늘 배우는 거야 지금. 세 번째, 매도인 참모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얘가 불려버렸다고 말할게. 그래서 소유권이 불가능했다. 요게 흔히 말하는 매도인 참모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뭐에 해당이 된다? 채무불량. 그 중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요게 이제 채무불량. 그 중에서도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한 게 아니라 이행할 수 없으니까 이행 안 하잖아. 요게 이행불능이라고. 구별할 수 있겠나요? 요걸 저번 시간에 배웠어.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계약법은 완전히 개판 5분이 돼버려.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계약법은 깨끼손가락 9개를 맞춰. 그래서 계약법은 점수 편차가 엄청 커. 혼자 몇 년씩 공부하면서 악만 빼락빼락 쓴 사람들은 점수 안 나온다고. 반드시 정정도 하셔야 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요 밑에 거 요거 배운다고. 요거 하나 남겨놨잖아.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매도인 참모자가 자기 고유과실에서 건물을 멸시했다. 결과 소유권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채무불량. 그 녀석들이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행 불능에 해당이 되고. 그럼 매수인 채권자가 이제 계약을 해지할 건데 이때도 매수인 쪽에서 너 언제까지 소유권 넘겨줘? 안 하면 해지할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채무행할 것을 독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우는 어차피 이행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언제까지 이행하라? 독촉할 필요 없잖아. 따라서 이행 불능의 경우는 상식에 이런 게 다 이해하면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이 경우는 아까 위에 이행 지체처럼 언제까지 채무 이행에 안 하면 해지할까요? 다시 한번 채무행할 것을 독촉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깨진 쪽박이니까. 최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불완전 이행하고 채권자 지체는 여기 불완전 이행 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참모자가 이행을 했지만 불완전하게 이행에 따라서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참모자가 이행기에
이행은 하였으나 참후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참후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착권자 지자 수령지체는 이 용어가 자주 튀어나오죠. 저번에 동시행함목을 또 나왔잖아. 뭐 할 때 나왔나요? 수령지체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함목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나왔잖아. 그래서 착권자 지체 수령지체는 글자 그대로 요 단어에서 유추해 보세요. 착권자 지체, 다른 말로 수령지체. 참무자가 뭐 했는데? 이행을 제공했는데 착권자가 뭐 안 하더라? 그러지, 수령 안 하더라. 그 이야기야.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계속 나오니까. 따라서 수령지체는 참무자가 참후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착권자가 뭐 하지 않더라? 수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착권자 지체, 수령지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걸 개념만 알면 되니까 이것 자체를 채무 관계에서 물어볼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요 위에 두 개인데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여러분 일처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둔말 것 없이 이행지체겠죠. 요거.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사례 문제 4개가 시험용으로 아주 좋은 것은 둔말 것 없이 이행불능이었죠. 요 토시 하나만 바꾸면 정답이 달라집니다. 사례 4개가 너무 좋으니까 이행불능은. 따라서 이렇게 건물에서 매매했다. 근데 건물이 멸시됐다. 이런 사례가 쏟아져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제일 단계 뭘 먼저 검토하고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먼저 살펴보고, 원시적 불능에 해당이 되면 계약은 무효고 무슨 문제로 돌아가고, 저번 시간에 배운 계약체결사 괄칙문으로 돌아가고, 후발적 불능으로 판단이 되면 제2단계 뭘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행이 불가능해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검토하고, 따라서 제3자가 불렸다, 벼락에 떨었다, 당사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참무자가 이음을 부담,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 이음 부담, 요거는 위험 부담으로 돌아가고, 참무자 요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요때 이제 참무 불량 이행 불능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완벽하게 갖고 놀아야 돼. 이게 최소한 또 기초예요. 내가 들나요? 반드시 정정도 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보면 해제권의 발생요건 동그라미 1번의 참후 불리함, 공통적으로 모든 계약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해제 사유는 참후 불량이기 때문에 먼저 참후 불량 유형에서 A번에 이행 지체가 나와 있죠. 잤나요? 법조문 보세요. 이거는 이행이 가능한 경우니까 바로 해제 못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뒤에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거기 뒷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가령 해가지고 동시행항목권이 있으면 당연효가 인정되므로 참무자 이행지체에 빠져가기 위해서는 반대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된다. 두 줄 찾았나요? 이 말을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하고, 아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참무불량이 되려면 참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동시행항목권이 존재하면 이행기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요 참무불량이 될 수가 없다고. 따라서 참무불리로 계약해지려면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잖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 빠뜨리려면 자기 쪽에서 뭐 해야 돼요? 이행 제공해야 되잖아. 이런 말을 못 알아두면 문제 못 풀어요. 애울라 하지 말라고. 계약법은 실무에서 이렇게 써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실무에서 써먹어야 돼. 이런 걸 사정없이 어렵게 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똑바로 가서 국민들한테 민방 개치고 실무에서 일처리라도 제대로 해야지 수수료 받는 의미가 있지. 뭘 안겨서 뭐 나가면 실무에서 개뿌리지 이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죠. 4월 20일 하기로 했다. 4월 20일 잔금 안 줬다.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없어요? 전날째 잔금 안 줬지만 동시행하니까 존재하니까 이행지체가 될 수가 없잖아. 따라서
매수인의 이행지체 채무불 이후로 매도인이 계약해지려면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 쪽에서 이행 제공해야 되잖아. 나 소유권 넘겨줄게, 잔금 지급해라 이렇게. 근데도 잔금 지급 안 하면 이행지체가 된다. 그 이야기라고. 이런 건 외울 수가 없어.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행불능 546조가 나와 있죠.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이 말에 신경 바짝 쓰라고 말이야.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 이 경우는 어차피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2003년 1월 24일자 판례가 나왔죠. 요게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이유는 방금 가르쳐준 이행지체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시험에 쏟아 나와.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 방금 이행지체의 경우는 이게 쌍무계약으로서 동시행관계 있으면 자기 쪽에서 이행 제공을 해서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그래야 계약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행 제공해서 이행지체 빠뜨려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매도인 채무자 귀책사유에서 5월 10일 날 금문이 멸실이 됐다.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이행 불능. 요거는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얘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노원재과의 소유권 넘겨주라 안 하면 해자겠다. 채권할 필요 없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매매는 쌍무 계약이죠. 그러면 이 경우도 매도인의 소유권이라고 매수인은 잔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 경우도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가? 나 잔금 줄게 이행 제공을 해야지 계약 해제하는가? 이런 이행 불능의 경우도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이건 어차피 깨진 쪽박이잖아. 이행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소유권이 불가능하잖아. 이행 제공할 필요 없죠. 이게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의 차이점이야. 이행지체의 경우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행관계 있는 경우는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 계약 해제하지만 아까 가르친 것처럼 이행불능의 경우는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 이행 제공 안 하더라도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서 집중 물어보니까 애운닥에서 될 일 알으니까 그 다음 다시 이행불능으로 돌아가서 그 뒷구절 봐보세요.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 채무를 이행 제공해도 여기서 이제 채권자가 매수인이겠죠. 잔금 주어봐도 어차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계약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 밑에 줄도 봐보세요.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채무 불능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로 돌아가더라? 위헌보다 문제로 돌아가죠. 그거 써있잖아. 이해했나요? 그 다음 그 밑에 판례를 보세요. 색칠한 부분과 판례 읽으세요. 자, 채무불능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가질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따라서 거꾸로 매매 같으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 건데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아까 얘기 들어준 것처럼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 채권자가 현장 답사가서 불려붙다.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죠. 그러면 채무불량, 이행불능의 문제는 안 생긴다 그 말이야. 따라서 거기 판례를 보면은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그 마지막 구절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좋았나요? 매수인 여기서는 채권자겠죠. 채무불량, 이행불능의 문제는 안 생기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판례는 거기까지만 딱 쓰였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이 경우는 얘한테 지금 귀책사유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수인 귀책사유가. 그럼 채무불량이 안 돼. 그럼 이 문제는 무슨 그러니까 얘가 채무불량으로 계약 해제 뭐 한다고?
얘한테 귀책사고 있을 때 채무불이익으로 얘가 계약 해지하는 거지. 얘한테 귀책사고 있으면 이게 해지 못 한다고. 무슨 문제로 돌아가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채권자 귀책에서 하면 채권자 위험부담. 이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자유적으로 갖고 놀지 않으면 계약법은 손도 못 든다고. 그 다음 우측으로 또 넘어가서 판례가 또 색칠한 부분에 두 개가 나와 있죠. 물론 두 개 다 시험에 나왔는데 뒤쪽에 기다랗게 써진 거는 한두 번 나왔고 위에 판례가 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순서를 좀 이게 제대로 써놔야 돼. 순서를 먼저 다시 눈을 왼쪽으로 그대로 돌리세요. 그럼 아까 이행지체가 있었죠. 거기 판례 두 개는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행지체 다음에 이 판례 두 개를 써놔야 된다고. 근데 지금 B번 이행불능 해놓고 동그라미 C번 이행거절 해놓고 그 밑에 지금 막 이게 써놨다고.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눈 그대로 돌리세요. 아까 가르친 것처럼 쌍무계약처럼 동시행항목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뭐를 해야 된다?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 왼쪽에 쓰여있죠. 그에 관한 판례가 우측 두 개라고. 자, 순서대로 해야 돼. 먼저 뒤쪽 판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순서를 또 제대로 써야 돼. 뒤쪽 기다려 쓴 판례가 우로 가고 위에 쓰는 판례가 뒤로 가야 돼. 순서를. 그러면 기다랗게 써진 판례 제목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방금 왼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쌍무계약의 경우에 동시행항목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채권자가 자기 쪽에서 이행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렇게 쓰여있죠. 그런데 우측에 기다란 판례 그대로 눈 돌려서 제목만 봐보세요. 쌍무계의 경우에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이행 제공 안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감 잡고 있나요? 원칙은 뭐 해야 되는데 이행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채권자가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이야기야 판례가. 그럼 어떤 경우냐 그 이야기고. 첫 줄 봐보세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꼭 이 예를 들어줘야지 알아듣나요? 언제까지? 이 매도인으로 소유권자로 매수는 장매 동시행 관계죠. 그러면 얘 이행지체로 계약했자면 이행 제공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원칙이지. 이행 제공해서 이행지 빠뜨려야 되니까. 근데 얘가 이행 제공 안 하고서 이자 이행지체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거기 어떤 경우는 첫 줄 얘가 미리 딱 절대 잔금 안 줘.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잔금 안 주겠다 확실히 의사 표시했으니까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계약 해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알아들어요? 이런 경우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또는 그 다음 줄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매도인인 채권자가 이행 제공하더라도 그 이야기야. 매수인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줄거리 잡아야 돼요. 이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그 마지막 줄이 또 시험에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 줄. 그러면 당사자 일방 매매 같으면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로 이제 올라갔어요. 첫 번째 판례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말해. 이런 외에도 있다는 거야. 지금 다시 순서 잘 잡으시라고. 다시 집중. 토지 매매를 했다. 4월 20일 날 매도인이 소유권 전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불을 약속했다. 동시행관계. 원칙 4월 20일 날 매수인이 잔금 지급 안 하더라도 차무불이행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이유 동시행함께 존재하니까. 다른 말로 이행기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당화된다. 동시행하면 그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말까지 알아듣죠? 모대와 외울 생각 말고. 따라서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동시행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행기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안 되니까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매도인 채권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행 제공을 해서 매수인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그 왼쪽 페이지에 쓰는 거. 아나 소유권 넘겨줄게 잔금 주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잔금 지급 안 하면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이게 원칙인데 얘가 있다 그러면 그 얘가 말하는 거 우측 페이지 기다렸겐 두 번째 판례. 얘가 이행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말. 그 대표 어떤 경우요? 얘가 잔금 지급 안 하겠다고 명백한 의사표시한 경우. 굳이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행 제공 안 하더라도 이자 이행지체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순서를?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판례 위에 거. 이 경우에 요 매수인이 미리 이행 나는 명백히 잔금 못 주겠다. 얘가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딱 했어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는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얘가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이행 거절 의사표를 했다가 다시 뭐 했다? 철회했다 그 말이에요. 이 철회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얘가 나 죽었다 깨나 잔금 못 준다고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표시했죠. 그럼 얘가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이행지체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요게 기다란 두 번째 판례요. 근데 얘가 이행 거절 의사표했다가 다시 뭐 했더라? 철회.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얘는 다시 뭐 해야 된다? 이행 그 뒷구절 마지막 구절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여기 매도인 채권자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뭐하고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뭐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지체니까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상당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 안 하면 비로소 계약 해지한다. 여기까지 순서 잡아서 줄을 잡을 수 있겠나요? 이게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이 책대로 해버리면 이해 못해. 순서 잘 잡으라고. 왼쪽 페이지 420페이지 B번의 이행불능 위에 그 원칙을 먼저 딱 깨우치고 이행지체에 빠뜨리니까 자기 쪽에서 이행 제공해야 된다 원칙 깨뜨리고 그런데 위에가 있다. 눈 그대로 우측에 돌려서 12자리 판례. 상대방 매수인 같은 사람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굳이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이행지체로 계약 해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판례. 명백히 미리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가 철회했다. 그럼 어찌 될 것인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순서 딱 잡고 정리 딱 하라고. 나 같으면 책을 좀 그렇게 써. 순서대로. 새끼 아무데까 이해를 하고 쓴 건지 뭐 하고 쓴 건지. 줄거리 잡았죠?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 우측 두 개는 뭐에 관한 판례? 그 왼쪽 페이지 420페이지 제일 위에 그 선호줄 써지 그 말에 대한 판례라고. 그 밑에 이 판례들이 들어가 두는 거야 순서대로. 그 정도 좀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면은 또 니은번에 니은 이제 막 뒤죽박혀 써졌으니까 나머지는 웬만하면 내 책 순서대로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그 책에 잡는 거 빼놓고는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채무에서 부수적 채무가 나와 있죠. 총칙에서부터 가르쳐 저번 시간에 가르쳤고
부수적 채무라고 하는 거, 그 의무라, 부수적 의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익 이유로 계약 해지 뭐 하는 거예요? 주된 채무를 이행할 때 해지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도 가르쳐 드렸잖아. 채무는 주된 채무가 있고 부수적 채무가 있다고. 주된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니까 계약 목적 달성 모을 때 계약 해지하잖아요. 주된 채무 이행하는 때 목적 달성 뭐 하니까 계약 해지하는 것이지. 주된 채무 위의 채무를 부수적 채무. 이건 해지 사유가 안 돼요. 총칙에서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 판례를. 어디서 나왔던가요? 저번 시간도 가르쳐 줬어. 토지거래 해가지고 관련해서. 토지거래 해가지고 관련해서 예습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복습 좀 하시라고. 에이? 다시 113페이지 돌려보세요. 저번 시간에는 거기 동그라미 5번 판례 가르쳐 줬죠. 동시행함과 관련된 판례였잖아. 그죠?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아마 메모를 해놨을 건데 뭐라고 메모됐나요? 동그라미 2번 판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거래계 효력이 안정되도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동그라미 2번 판례 있죠? 그 위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거기다 메모 하나 해놨을 건데 계약법에서 배운다고. 그게 부수적 의무잖아요.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다시피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못하는 게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2번 판례. 민법을 한 개 가르쳐주면 2개, 4개를 읽어먹으라고. 혼자 공부할 때는 그 관련지어서 같이 하시라고. 그 다음 다시 뒤로 돌려서 복습도 좀 하고. 얘는 이제 최고를 또 따로 써놨는데 421페이지에다가 최고는 다시 한번 채무행할 것을 독촉하는 것을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이제 다시 앞페이지 돌려보세요. 조문을 419페이지. 그 544조 보면 상대방 이행 지체구는 상당한 기간을 지어서 이행을 최고하고 다시 한번 채무를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어. 집에 가서 쭉쭉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동그라미 특급법. 이것 예외다 그 말은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는 경우. 거기에 이번에 이제 이행 거지를 540 단서해놓고 말았는데 다시 조문을 봐보세요. 419페이지. 거기 544도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쓰여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해버리면 굳이 최고할 필요 없다는 거지. 나 잔금 못 줘 미리 이행 거절했는데 너 언제까지 잔금 줘 안 하면 해지할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545조가 정갱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거기 422페이지 동그라미 B번 정갱이 545조 써진 건데 이 정갱이는 이 점을 한 번씩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책에 좀 설명이 있어야 돼. 근데 정갱이 뭔지 한 줄도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422페이지 보면 대급번에 B번에 정갱이 545조 놓고 조문은 419페이지에 쓰여있고 잤나요? 그 정갱이 뭔지 설명이 없잖아요. 조문 하나 덜렁 써놓고 최고 필요 없다 하고 말아버렸잖아요. 그 조문을 봐보세요. 이 점을 계속 물어보니까 계약의 성질 조문 419페이지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런 걸 이제 정갱이 그래요.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참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들을 정기행위, 이런 거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야기인데, 잠깐 칠판 보세요. 이건 이해하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건 말이야. 이런 거를 정경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의뢰 양복점 주인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0일 날 결혼을 해야 될 신랑이라고 말이야. 5월 10일 날 해서 자 결혼식 예복을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양복점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5월 10일 결혼식 입을 양복이니까 늦어도 5월 8일까지는 반드시 양복 만들어 달라 해서 양복을 주문하는 계약체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5월 10일 날 결혼식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양복점 주인이 이 날짜까지 양복을 만들어줄 채무를 부담할 건데, 이 채무를 이행해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겠죠. 저렇게. 근데 얘가 저 날짜에 양복 못 만들어줬다고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행지체죠. 양복 만들 수 있으면 못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이 채권자 신랑 쪽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너 언제까지 양복 만들어주나? 안 하면 해줄게. 이렇게 다시 한번 채무계약을 독촉하고 그래도 양복 안 만들어주면 계약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경우는 어째요? 이 날짜까지 양복 만들어져 이틀 뒤에 결혼식 예복을 입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최고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 경우는 계약의 목적 달성 뭐 하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날짜에 반드시 채무가 이행이 돼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정경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경에는 그런 걸 말하니까 이해만 딱 해두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랬던 것처럼 546조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런 경우 매도인 참모자의 귀책사 위에서 건물이 밀렸다, 참모불량 이행불능, 이거 최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거기 422페이지 왜 A, B, C 이행지체의 경우라도 참모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지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경의 경우 채우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참무 불능 중에서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채우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일단은